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박민준 씨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현관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세 줄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수진 씨와 결혼한 지 3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조용한 아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에 자금난이 생겼습니다. 3억 원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거실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어차피 돈 한 푼도 없을 테니 내 적금이라도 깨야겠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진 씨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수진 씨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봐야 했습니다. 밤 11시쯤 수진 씨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민준 씨는 부모님께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가난한 집 애들은 버티기 힘들어. 어머니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알아보자. 이번엔 집안 좀 따져보고.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부모님은 벌써 다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정 주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친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3억 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내보다 회사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 씨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만 비었을 뿐 다른 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언제 이렇게 웃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수진 씨는 늘 조용했습니다.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친구는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30년간 거래하던 어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담당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사는 민준 씨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큰 거래처였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억짜리 프로젝트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사업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해. 우리가 제일 싼 가격에 넣었는데. 아버지는 밤새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동생 민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비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인사팀에서 거의 합격이라고 했었는데.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사는 동생이 1년 넘게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못 들어가게 했어. 20년을 다녔는데. 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본사 지침이라고만 했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은행 대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알아보시죠. 대리는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사정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동생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나간 뒤로 이 집안에 이상한 일만 생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수진 씨가 떠난 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민준 씨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집을 나간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날짜를 적었습니다. 허사 계약 취소, 아버지 회사 입찰 탈락, 동생 불합격, 어머니 백화점 사건, 은행 대출 거절, 모두 수진 씨가 떠난 이유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간격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걸까? 수진 씨의 대학 친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더 이상 수진이 찾지 마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민준 씨가 간청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빠 가족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쓸모없는 며느리, 시집 식구들 앞에서 매일 들은 말이에요.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앞에서 뒤에서 했던 그 말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한 번도 어머니를 말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모른 척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 회사는 직원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은 매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진 씨의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긴장됐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초간 멍하니 섰습니다. 그 여자가 수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수한 옷만 입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작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차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노신사는 수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할아버지예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태양그룹 명예회장입니다.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양그룹, 국내 10대 재벌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을 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민준 씨는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어사, 비사,
모두 태양그룹 계열사였습니다. 백화점도 태양그룹이었습니다. 은행도 태양그룹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전에 말했어요. 소개팅 때요. 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난 내가 좋아. 그때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으로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내 손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난한 집에 쓸모없는 며느리. 매일 들은 말이지.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지켜봤네. 손녀가 진짜 사랑을 찾았나 싶어서. 할아버지는 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보기만 했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입금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입금 일자는 수진 씨가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회사 자금 난 알고 있었어요. 3억이 아니라 실제론 10억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명의 계좌로 넣었어요. 익명 투자 자금으로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계팀 최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님, 지난달 들어온 익명 투자금 확인 좀 해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대리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10억 맞습니다. 투자 조건 없는 자금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나면서 돈을 준 거야? 민준 씨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존중이 없으면요.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손녀야, 결정은 내가 해라. 할아버지는 내 편이다. 할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상자였습니다. 수진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수진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저렴한 시계였습니다.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샀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차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찼어. 회사 갈 때도, 중요한 미팅 갈 때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계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버리래도 안 버렸어. 이게 제일 소중했으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진 씨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늦었죠. 이미 다 끝났잖아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뺐습니다. 그럼 오빠네 가족은요? 시어머니는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참으라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기다려. 제발. 시간을 줘. 민준 씨가 애원했습니다. 수진 씨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6개월. 그때까지 달라진 게 없으면 끝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만나고 왔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뭐래?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가족들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태양그룹 회장 손녀예요. 민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 태양그룹?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일어난 일들 다 태양그룹이 한 거예요.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취업도 형수 때문에 떨어진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동생을 봤습니다. 그래. 너도 아버지 회사도 엄마 백화점도 다 그래.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애가 우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수진이가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10억 넣어준 것도.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0억을. 왜?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을 봤습니다. 날 사랑했대요. 그래서 돕고 싶었대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 애가 돌아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쓸모없는 며느리. 매일 그렇게 말했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들은 척 안 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민준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수진이가 그 시간을 줬어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보겠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 상담 치료 받을 거예요. 우리 전부. 어머니가 명함을 받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상담? 우리가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일어섰습니다. 싫으면 전 나갈 거예요. 수진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거예요. 집에서.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분가를 한다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나갑니다.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형수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민준 씨는 동생을 봤습니다. 너도 한 번도 수진이한테 제대로 인사한 적 없잖아.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안에 못 달라지면 전 수진이 포기 안 해요. 가족을 포기할 거예요. 민준 씨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준 씨는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2달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3번째 달에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일부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동생은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강수진 이사님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라운지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준 씨는 라운지로 갔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족 상담 기록이에요. 6개월치 전부요. 수진 씨는 서류를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엄마가 3개월 차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집 계약서예요. 민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본가에서 나왔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달라진 거예요?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완전히 달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민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새 반지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반지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래요? 분가한 거 좋아하지 않을 텐데.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난리였어요. 근데 이젠 받아들였어요.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수진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천천히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순 있어요. 근데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눈에 조심스러운 기대가 비쳤습니다. 결혼은 안 해요. 당분간은요. 그냥 만나요. 연애하듯이. 수진 씨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반지를 집었습니다. 손에 끼지는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1년 동안 안 가요. 상담 끝나고 나서요. 수진 씨가 또 조건을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갔습니다. 로비를 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먹을래요? 근처 작은 식당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려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 씨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길 끝에서 수진 씨가 멈췄습니다.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수진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이번엔 날 지켜줘요. 진짜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봄날의 거리는 따스했습니다.